네, 오늘 희망 입사일 관련한 질문 배워보셨는데요. 자,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So today's question was, when can you start working for us? We learned two things. Number one, 자, 너무 절실해 보이면 값이 떨어진다라는 거. If you look too desperate, you will be under-evaluated. 여러분 너무 desperate이라는 거 절실하게 내일이라도 당장, 오늘이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어요 라는 좀 가벼운 느낌 주지 않도록 오늘 배웠던 다양한 표현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인수인계 학업에 필요한 시간 충분히 요구하시는 게 좋아요. 졸업하려면 2주 걸립니다. 인수인계 하려면 최소한 일주일 동안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라고 여러분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하신 후에 하지만 회사의 입장 충분히 고려해서 그 일정을 맞춰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마무리 쳐주시면 좋겠죠? 네,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웠던 다양한 질문과 샘플, 질문과 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Our question was, when can you start working for us? 자, 먼저 이직 통보 후에 줄 수 있는 답변 보여드리죠. I have already given my notice and am free to begin work at your earliest convenience. I can start working for this company in 2 to 3 weeks. 자, 이직 통보 전이라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할 수 있습니다. When can you start working for us? Our sample answer is like this. To be honest with you, I haven't given my boss notice yet. If I am hired, it will take anywhere from 2 to 4 weeks before I can start, as I may have to train my successor. Please check with me in the meantime, and I'll do my best to accommodate your schedule. When can you start working for us? 자, 이번에는 인수인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답변 볼까요? If you decide to hire me, I may need about 2 weeks to transfer my current duties to my replacement. I'd like to accommodate you, but my hands may be tied for at least 2 weeks. I'll see if I can work around your schedule. When can you start working for us? 자, 졸업 예정자와 취업 준비자의 답변 볼까요? 졸업 예정자, 다음과 같이 답변할 수 있겠죠? I'm expecting to graduate on February 10th, which is 2 weeks from now. I'll be able to start working after my graduation ceremony. 취업 준비자는 다음과 같은 답이 적절합니다. I am available to start work with your company at any time. I'll try my best to accommodate your schedule. 잘 들어보셨죠?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희망 입사일을 이렇게 영어로 자연스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에서 취업 준비자들과 직접 면접을 보시는 면접관들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인터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입사서를 작성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3가지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항목의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지원동기 포부 등이 있는데 이런 항목들은 모두 다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가령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본인의 성격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업무상에 필요한 강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자 하는 게 그 항목에 숨어 있는 의도입니다. 학창시절의 경우에도 정말 과거의 개인적인 추억에 있는 학창시절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학창시절 기간 동안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들이 학창시절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의 강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스토리를 활용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최근 들어 인사 담당자들이 스펙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을 보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같은 경우는 정보 수집 능력이 필요한데
정보식 능력이란 부분들을 과거에 자주 발휘했던 경험들을 얘기함으로써 업무상에 적합한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스토리 하려는 부분들이 요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무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어야 그것을 자기소개에서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세 가지 점들을 유의하신다 그러면은 자기 작성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겁니다. 입사서를 작성할 때 주의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적는다인데 과거 자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은 과거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의 경우에는 짧게 적혀진 자기소개서만으로는 물음표가 많이 생기기 마련이죠. 따라서 아르바이트라고 적는 것보다는 근무 기간이라든지 혹은 장소라든지 본인 성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점으로는 너무 거창한 표현을 하는데 치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이제 톡톡 튀는 자기소개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은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멋있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업무상에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본인이 마케팅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자료수집 능력을 좀 더 강점으로 보여주는 경험이 나와야 되는 것들이지 그 외에 불필요한 카피라이팅이 많다거나 오히려 수식어가 많을 경우에는 오히려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창한 표현보다는 필요한 얘기를 해주는 것들, 본인의 강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Well, there is a saying that a successful career begins with an interview. 네, 성공적인 취업은 바로 인터뷰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죠. 네, 여러분,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취업 어렵습니다. 영어 인터뷰의 장벽, 우리 면접관을 사로잡는 영어 인터뷰와 함께 넘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연습 많이 해주시고 자신감 있게 여러분의 면접관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for joining me and good luck job hunting. I'll see you again. Bye bye.